안녕하세요. 이제 우리는 1차 함수의 정말 꽃이라고 할 수 있는 1차 함수의 활용 부분 들어가 보겠습니다. 음, 항상 어떤 함수, 방정식, 부등식 뭐 이런 걸 배우면 제일 처음엔 정의가 나오고 그거에 대한 일반적인 형태가 나오고 평행이동한 부분이 나오면서 이제 마지막에는 항상 뭐야? 활용이 나오지. 자, 활용 부분을 학생들이 가장 까다롭게 생각하고 또 싫어하고 그래서 어렵고 아주 복잡 미묘한 마지막 장식이기도 해.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문제들 유형을 많이 접하면서 풀어보고 또 암기할 부분은 또 암기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 나오면 이 말이 어떤 걸 뜻하는 거고 그럴 땐 이렇게 액션을 취해야겠구나. 식을 이렇게 놔야겠고 표현을 이렇게 해야겠구나 라는 훈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한 문제집만 풀고 끝내는 게 아니라 여러 문제집을 한 두세 권의 문제집을 가지고 그리고 한 번만 푸는 게 아니라 정말 세 번, 네 번 정도 반복해서 푸는 연습이 진짜 필요한 부분입니다. 뭐 어느 부분은 필요하지 않으랴마는 특히 이 활용 부분은 학생들이 너무 많이 까다롭게 생각하고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죠. 자, 그럼 1차 함수의 활용을 들어갈 텐데 일단 1차 함수의 활용이라는 걸 들어가기에 앞서 여러분들이 1차 함수의 식을 다시 한번 좀 되새길 필요가 있어. 자, 1차 함수라는 게 어떻게 생긴 거야? 그러니까 1차 함수라는 게 뭐야? y는 ax 플러스 b가 되겠지. 자, 우리는 yx 플러스 b에서 a가 뜻하는 거, b가 뜻하는 거, 그리고 그걸 그래프에서 옮겼을 때 그래프에서 어떤 부분이 그걸 보여주는지 정확하게 좀 알아야 됩니다. 알고 있겠죠? 여기까지 왔는데. 자, a가 뭐죠? 그렇죠. a는 기울기예요. 자,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이런 부분을 계속 핑퐁 게임으로 왔다 갔다 할 거야. A가 뭐지? 기울기? 기울기가 뭘 뜻하지? 기울기는 어떻게 구하지? Y는 B는 뭐지? 이런 식으로 계속 물어볼 때 정말 0.01초 만에 대답이 딱딱딱딱 나와야 돼. 그래야지 그게 여러분들이 아는 거예요. 오케이? 다시 해보자. 자, Y는 AX 플러스 B가 뭐죠? 네. 그게 바로 1차 함수를 뜻하는 거죠. 그 중에서 A가 뜻하는 건 선생님이 잠깐만 이거를 메모장에서 다시 적어서 우리가 한번 해보자. 빈 공란에 자, y는 ax 플러스 b라는 1차 함수식 중에서 자, a가 뜻하는 게 뭐다? 기울기다. 그쵸? 자, 그럼 기울기는 뭐다? 네, 그 직선이 기울어져 있는 정도입니다. 그러면 기울어진 정도가 얘랑 이렇게 똑같대요 라고 하면 이건 기울어진 정도가 똑같으니까 당연히 기울기의 값도 똑같겠죠. 그쵸? 다음 그러면은 기울기가 기울어져 있는 정도를 기울기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기울기가 양수일 때와 기울기가 음수일 때를 구별했잖아. 바로 뭐다?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게 기울기가 양수일 때고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게 기울기가 음수일 때다라고 했어. 그치? 자, 그러면 기울기는 어떻게 구한다? 그렇죠. 기울기는 어떻게?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으로 구한다. x의 변화량, y의 변화량을 구하려면 항상 최소 두 개의 두 개의 좌표가 필요합니다. 어떻게요? x2 x1 분의 y2 y1으로 그 차이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변화량이라는 게 뭐야? 변화라는 건 차이야, 차이. 그러니까 두 좌표가 반드시 주어졌을 때 그 값들의 차이를 구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울기는 x2-x1분의 y2-y1 즉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으로 직접 수를 빼고 해서 구할 수 있다. 자, 다음 두 번째
B는 무엇을 의미한다? 그렇죠. y 절편을 의미한다. 자, y 절편은 무엇이 y 절편이다? x의 값이 0일 때의 y의 값이 되겠죠. 그쵸? y의 값이 y 절편이죠. 자, 그래프로 표현하자면 네, 저 y절편의 값은요. 그래프와 y축이 만나는 점이입니다. y축과 그리고 그래프가 만나는 점에서의 y값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y값이 b라고 한다면 그쵸? 당연히 y절편의 좌표는 몇 콤마 몇? 0, b겠죠. 왜? x가 0일 때 y의 값이니까 당연히 x가 0이니까 0, b가 되겠죠. 다음, 기울기 y절편과 못지않게 아주 중요한 녀석 누구다? x절편입니다. x절편은 무엇이다? y가 0일 때, 그쵸? y가 0일 때 x의 값을 얘기하죠. y가 0일 때 x의 값이기 때문에 얘를 c라고 할게요. 그러면 좌표는 몇 콤마 몇이다? c, 0이다. 왜? y가 0이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그 값을 심지어 이렇게 까먹고 있더라 하더라도 이 그래프를 보고서 아, x축 위에 있어. 그치? 위아래로 움직인 게 없이 좌우로만 움직였으니까 얘는 반드시 x좌표는 누군가가 머시기가 있고 y좌표가 0이야. 그 다음에 얘는 y축 위에 있어. y축 위에 있기 때문에 좌우로는 움직이지 않았고 그러니까 0이겠고 위아래는 움직였으니까 뭔가 거시기 이렇게 0, 거시기 0, 별표 이렇게 되어 있는 좌표여야 돼 라는 게 보자마자 이제 여러분들은 나와야 됩니다. 자, 이처럼 기울기가 의미하는 거 또 y절편이 뜻하는 것을 여태까지 배웠단 말이야. 그쵸? 자,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이 활용을 좀 해야 되는데 자, 다시 여기 본론으로 돌아오면 A라는 게 뭐다? 델타 X분의 델타 Y 이렇게 외우면 좀 한정적이야. 다시 또 정확하게 풀어서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이었어. 그치? 변화량, Y의 변화량. 그러니까 기울기라는 거는 변화된 정도야. 변화된 정도. x가 이만큼 변할 때 y가 이만큼 변해라는 변화량을 얘기하는 게 바로 기울기예요. 잘 기억하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 여기 있는 거. 자, 여기를 할 거예요. 처음 온도가 A도이고 1분마다 B도씩 올라가. 자, X분 후의 온도를 Y도라고 하면 이걸 식으로 어떻게 나타낼까라는 말이 있어. 자, 처음 온도가 A도인데 얘는 어때? 1분마다 B도씩 올라가. 자, 1분마다 B도씩 올라가. X분 후의 온도를 Y도라고 했어. 자, X분 후의 온도 B, Y. 자, 그럼 우리 한번 기울기의 뜻을 살펴보자. 기울기는 뭐라 그랬어?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이지. 자, 그러면 그걸 여기에 밑에서 보면 x분 후니까 분의 변화량, 그쵸? 시간의 변화량 분의 온도의 변화량이 바로 기울기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델타 분분의 델타 온도. 시간의 변화량분의 온도의 변화량이 기울기겠구나 라고 먼저 생각을 하고요. 그 말이 어디 있어? 바로 1분마다 온도가 B도씩 올라간다고 했어. 1분마다니까 시간의 변화가 얼마야? 1분. 오케이. 시간의 변화 1분 됐어. 그치? 1분이 변할 때마다 온도가 B도씩 올라간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겠지. 맞아요? 따라서 우린 기울기를 이미 여기 문제에서 정확하게 줬어. 뭐래? 1분의 B가 바로 기울기야. 그러니까 우린 식을 어떻게 적을 수 있어? 1분의 B가 기울기 값. 그쵸? 그러니까 뭐가 돼? BX가 되겠죠. 그 다음 처음 온도가 A도래. 처음 온도가 A도라는 건 자,
이 x분하고 했으니까 0분이었을 때 온도가 A라는 거잖아. x에 0을 넣었을 때 값이 A라고 했으니까 오호라 이건 또 무엇이야? y절편을 준 거야. 따라서 더하기 A라고 쓸 수 있는 거지. 자, 이걸 지금 외우는 건 절대 아니야. 외우는 건 절대 안 돼요. 알겠죠? 외우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게 아니라 과연 기울기를 이 식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찾아낼지, y절편을 어떻게 찾아낼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지, 한마디로. 지금 외우는 건 아무것도 없어. 뭐? 오로지 기울기가 뜻하는 게 무엇이다. 뭐?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 즉 x가 이만큼 변했으면 y가 이만큼 변했어 라는 그 값이 기울기를 뜻한다. 그 다음에 y절편은 뭐다? x가 0일 때, 즉 여기서 말하는 x분, 0분 후일 때 온도가 y절편이라는 거. x가 0일 때 y값이라는 거. 자, 다시 해볼게요. 1분마다 b도씩 올라가요. 1분마다 b도씩. 그래. 자, 근데 무엇을 x로 잡고 무엇을 y로 잡았어? x분 후의 온도 y도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델타 x분의 델타 y가 기울기이기 때문에 델타 분, 즉 시간의 변화량 분의 온도의 변화량이 기울기가 되겠구나. 근데 문제에서 1분 변했어. 그런데 b도 올라갔으니까 b가 기울기구나. y는 bx. 다음 처음 온도라는 건 항상 x분 0분일 때니까 x가 0일 때 y값이 a구나. 그래서 y절편이구나.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예요. 자, 또 두 번째 예제 그 설명을 한번 또 빗대어서 설명을 또 이제 그걸 가지고 길이에 대한 문제라는 이 설명을 가지고 또 한번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자, x가 뭐래요? 분. 길이가 뭐래요? y래. 그러니까 기울기를 구하자. 뭐야? 델타 x분의 델타 y. 자, 그거를 이 문제에 맞게 풀이를 쓰면 시간의 변화량 분의, 그쵸? 길이의 변화량이 기울기가 되겠네요. 그런데 문제에서 어떤 조건을 줬어? 1분마다 길이가 b씩 짧아진대. 좋아. 몇 분 변했어? 1분 변했어. 길이가 어떻게 변했어? bcm씩 줄어들었어. 아싸. 기울기는 얼마다? 마이너스 b다. 따라서 y는 마이너스 bx가 될 거고요. 더하기. 물론 더하기가 될 수도 있고 빼기가 될 수도 있지만 자, 문제에서 또 어떤 조건을 줬어? 처음 길이가 a라고 했으니까 처음 길이라는 건 x가 0일 때죠. 0일 때 값이 y값이 a라고 했으니까 절편이 a구나.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어때? 처음 들을 때보다 나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그치? 자, 이번에는 물의 양에 대한 문제를 또 한번 계속 설명하는 정의에 빗대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x분 후에 남아있는 물의 양을 y리터라고 했어. 좋아. 기울기는 어떻게 구해? 델타 x분의 델타 y. 즉 여기서는 시간의 변화량 분의, 즉 몇 분이 변했냐 그래 놓고 얼마만큼 양이 변했냐, 양의 변화량이 기울기겠네요. 그럼 또 정보를 찾으면 1분마다 b리터씩 빼낸다 라고 했으니까 몇 분 변했어요? 1분 변했고요. b리터씩 빼낸다 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b겠죠? 아싸. 그래서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b가 되겠고 마이너스 bx 플러스 자 y절편은 뭐 0분일 때죠. 0분일 때니까 문제가 뭐래? 처음 물의 양이 a라고 했으니까 처음 물이라는 건 x분이 0도일 때 0분일 때 물의 양이 a니까 y절편이 a다 라고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활용을 이해를 해야지 식을 외운다던가 뭐 이런 건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또 예제 속에서 아까 설명한 그 기울기와 y절편 그런 걸 한번 찾아볼게요. 자,
공기 중에서 소리의 속력은 기온이 0도일 때 초속이 331m이고 일단 필요한 것 좀 적어놔. 0도일 때 331m 중요할 거야. 다음 기온이 10도 오를 때마다 초속이 6m씩 빨라진다. 역시 중요할 거야. 자, 여러분들은 X가 뭘 뜻하고 Y가 무엇을 뜻하는지 찾아야 됩니다. 어디 있어? 기온이 X도일 때 초속이 Y미터야. 그쵸? 초속 Y미터. 즉 소리의 속력을 초속 Y미터. 속력을 초속 Y미터라고 한대.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보자. 초속 Y미터. 자, 그럼 이게 어떻게 기울기를 일단 구하자. 기울기는 델타 X분의 델타 Y. 자, 무엇이 변했니? X. 온도의 변화량 분해. 그쵸? 그 다음에 초속 Y미터라고 했으니까 초속 Y미터니까 속력의 변화? 그렇죠. 속력의 변화량이라고 하면 되겠네. 자, 빨리 찾자. 온도 얼마큼 변했대? 10도가 오른대. 10도가 오를 때마다니까 플러스 10분의 다음 속력이 6m 빨라진다고 했으니까 플러스 6. 따라서 기울기가 얼마다? 5분의 3이다. 그러면 우리는 Y는 5분의 3X가 되겠고요. 플러스 Y절편 뭔가가 나오겠죠? 자, Y절편 어디 있어? 기온이 0도일 때, 온도가 0일 때, X가 0일 때니까 속력 Y인 331m는 뭐예요? Y절편이 되겠죠. 네, 이렇게 식을 찾았습니다. 됐나요? 자, 문제 두 번째. 기온이 15도일 때 속력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우린 X 뭐야? 기온이잖아. 즉 X값이 15일 때 속력 Y를 구하세요 라는 거니까 얘는 조금 고급스러운 표현으로 적자면 뭘 물어보는 거야? F15를 물어보는 거지. 함수값 15. 함수값. 그쵸? X가 15일 때의 함수값. 그래서 X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어? 15를 집어넣어서 이 Y값 아웃풋을 찾아내야겠죠. 다음 세 번째. 소리의 속력이 초속 349m라고 했으니까 이건 뭘 준 거야? 함수값을 준 거네. 그쵸? 그래 놓고 기온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 기온은 계속 뭐였어? X지? 그러니까 Y값이 349일 때 그때 X값을 찾아봐 라고 하는 거야. 그럼 X를 A라고 할게. 또 고급스러운 표현으로 적자면 FA가 349다. 너 그럴 때 A 구해 라는 말이 되니까 이번에는 어디에다가 349를 집어넣어? 그렇죠. Y에다가 349를 집어넣고 어떻게 X를 풀어야겠죠. 자, 혹시 몰라서 선생님이 이거 풀어줄게. 무슨 말이냐면 계산을 혹시 못하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한번 풀어주겠습니다. 자, Y는 5분의 3X 더하기 331입니다. 자, Y값이 349일 때 얼마를 구해라? X값을 구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Y에다가 349를 대입하겠습니다. 349는 5분의 3 X 더하기 331입니다. 자, 이 문제를 X값 구해야 됩니다. 자, 먼저 X값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렇죠. 331을 좀 이항을 해야겠죠. 따라서 5분의 3X는 얼마? 349 마이너스 331이요. 자, 혹시나 just in case 여러분들이 선생님 5분의 3x는 왜 우변에 있었는데 즉 오른쪽 변에 있었는데 왜 갑자기 왼변에 썼는데 부호가 안 바뀌어요? 네, 여러분들 A는 B다라는 걸 가지고 오른쪽 왼쪽을 그냥 위치를 바꿔. 어떻게? B는 A다. 자, 이럴 때는 이항이라는 개념보다는 그냥 좌우를 바꾼 거죠. 통째로 바꾼 거지. 자, 이럴 때는 당연히 부호 안 바꿔요. 네. 자, 그래서 나는 어떻게? 오른쪽 왼쪽의 위치를 바꿔서 적은 거야. 이럴 때는 좀 조심할게. 331이 왼쪽으로 이항되는 거, 부호 바뀐다는 거 헷갈리면 안 돼요. 자, 5분의 3x는 적었어. 자, 하지만 움직이는 거, 항을 움직이는 건 누구야? 331이 무조건 움직여야 되죠? 그래서
349 마이너스 331이라고 적었고요. 자, 5분의 3x는 331을 빼니까 얼마? 18이 되겠죠. 자, 여기서 x를 찾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요? 네. 자, 항상 x만 남기기 위해서는 이 5분의 3x를 1로 만들어줘야 돼. 그럴 때는 이 5분의 3x의 역수를 양변에 곱해줘서 x의 개수를 1로 만드는 겁니다. 항상, 그쵸? 항상 x는 b꼴일 때 내가 x의 개수를 1로 만들 때는 그 앞에 있는 개수의 역수를 모든 항에 곱해줘서 모든 변에 곱해줘서 이렇게 약분을 시켜서 구해야 됩니다. 따라서 여기도 18 곱하기 a의 역수 얼마? 3분의 5를 곱해서 30입니다. 라고 x의 값을 찾아낼 수 있겠네요. 자, 다음 거 두 번째 한번 또 활용을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문제를 분석을 해야겠죠. 자,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는 480km다 라고 했어. 자, 자동차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을 향해 가는데 시속 96km로 달리고 있고, 자, 뭐래? X 시간 후 부산까지 남은 거리를 Y km라고 하겠대. 오케이. X 시간 후 부산까지 남은 거리를 Y km. 자, 여기서는 선생님이 얘기한 변화량이랑 아까 그 기울기 찾는 거랑 조금 다르죠. 예. X 시간 후 부산까지 남은 거리를 Y.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 기울기가 델타 X분의 델타 Y니까 어떻게? 시간의 변화량 분의 거리의 변화량.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좋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적어요? 기울기, 시간의 변화량이 어디 있지? 선생님, 시간의 변화량이 없어요. 왜? 안 보일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까 뭐라 그랬냐면 문제에서 시간의 변화량이 있으면 10분이 변했을 때 뭐 거리가 10m가 올라갔다, 뭐 더 멀어졌다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여기는 시간 자체를 준 게 없어요. 그쵸? 왜? 480km, 그 다음에 시속 96km, 그 다음 그밖에 없어 숫자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멘붕에 빠지는 거야. 선생님 몇 분이 변했는지 없고요. 거리가 얼마큼 변했는지 없어요. 네. 준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풀어줘서 준 건 없어. 하지만 이 문제에선 분명히 시간의 변화량 그리고 거리의 변화량을 준 게 있어요. 자, 여러분. 시간의 변화량 분의 거리의 변화량. 즉, 시간 분의 거리죠. 시간 분의 거리가 의미하는 게 바로 뭐예요? 속력이에요. 우리 거속시 열심히 외웠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야. 시간 분의 거리, 단위 시간 분의 단위 거리의 변화량이 바로 속력이야. 속력 어디 있어? 아주 예쁘게 딱 줬지. 어디? 96이라고. 그치? 시속이라는 말을 이렇게 분석을 하자면 시간당 속력, 시간당 속력.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시간당, 시간당 96km를 간다는 얘기예요. 네, 그게 시속 96km야. 시간당 96km, 조금 더 정확하게 1시간당, 네, 1시간에 96km를 간다라는 게 시속 96km예요. 그러니까 이 기울기 정의에 딱 들어맞잖아. 시간의 변화량 분의 거리의 변화량. 얘는 1시간에 96km를 가. 그러니까 당이라는 말은 일정하다는 거야. 1시간당, 시간당, 1시간마다 이런 말이 똑같은 말이거든. 그러니까 얘는 속력을 준 거고 기울기를 정확히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울기가 얼마다? 96이다. 따라서 y는 96x 됐어. 자, 그러면은 무슨 말이야? 96x 갔어. 이만큼. 근데 지금 봐. 부산까지 거리가 480km야.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80km인데 여러분들이 속력 곱하기 뭘 했어? 시간을 했죠. 여기 지금 속력 곱하기 시간을 했단 말이야. 속력 곱하기 시간은 뭐죠? 거리예요, 거리. 그래서 96x가 의미하는 게 속력과 시간을 곱했으니까 이만큼의 거리, 간 거리야, 간 거리. 얘는 이만큼 간 거리, 이게 96x야. 근데 문제는 뭘 원해? 남은 양을 원해, 남은 양. 도착까지 남은 양이 얘가 y인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겠어? 전체 480에서 96x를 빼줘야겠죠. 그쵸? 그래서 뭐라고 적는다? y는 480-96x로 적어야 96x라는 그 거리만큼 갖고 남은 거리 y는 480에서 96x를 빼야겠구나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이 거속시에 해당되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좀 전에 설명했던 기울기의 정의를 갖고 풀면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어. 그러니까 헷갈릴 수 있어. 그래서 얘는 바로 우리가 여태까지 계속 훈련을 해왔던 거속시의 개념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서 이게 지금 서울에서 부산까지 얼마다? 480km다. 그런데 지금 시속 96km라고 했으니까 속력이 96km/h야. 그쵸? 자, x 시간 흘렀어. 좋아. 그러니까 얘는 96x만큼 갔어. 그랬을 때 남은 거리 y를 구하래. 따라서 y는 48-96x. 왜냐면 이게 거리니까. 그치? 움직인 거리니까. 이렇게 풀어도 이게 조금 더 쉬울 것 같아. 이게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거속시를 접근했던 방법이니까. 1차 방정식 여기서도. 자, 다음 문제 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은 이제 어디에서 점 P가 아이고 미안. 점 P가 어떻게 갔대? 점 P가 B를 출발해. 오케이. B를 출발해서 몇 초 3cm의 속력. 오케이. 자, 이게 뭐야? 얘는 속력이죠. 어떻게? 3cm/초 이렇게 되죠. 네. 속력으로 점 C까지 변 B, C 위를 움직여. 여기 위를 움직여. 됐죠? A, B, P의 넓이가 36제곱cm가 되는 것은 점 P가 B를 출발한 지 몇 초 후니? 오케이. 일단 관계식부터 좀 찾아보자. 관계식부터. 자, 일단 여러분들 얘는 어디서 시작해요? y를 우리 뭐라고 놓을까요? 일단 여러분들 ABP의 넓이를 줬죠. 삼각형 ABP의 넓이를 줬기 때문에 저 삼각형 ABP를 어떻게 구하는지 제가 밑변이 뭐고 높이가 뭔지 먼저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네요. 자, ABP 오케이 2분의 1 곱하기 가로 가로가 BP네. 그치? 그 다음 높이는요? AB는 12네요. 오케이. 따라서 얘는 뭐라고 할 수 있어? 6 곱하기 BP라고 할 수 있네요. 근데 BP가 변해 안 변해? 변하잖아. 그래서 나는 BP의 길이를 y라고 놔야겠고 이 y라는 관계식을 빨리 찾아야겠다. 자, 그러니까 저 P라는 점이 변하니까, 그쵸? P는 어떻게 변하니? 몇 초 3cm의 속력으로 가죠. 그치?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볼 수 있겠다. 기울기를 구하잖아. 그치? 기울기를 어떻게 구해? 델타 x분의 델타 y, 즉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 x가 뭐예요? x는 지금 여기서 이거 보자. 속력 얘를 보자고. 속력은 단위 안에 지금 다 힌트가 있어요. 초분의 센티미터지. 그러니까 얘는 뭐야? 시간의 변화량 분의 센티미터, 즉 길이의 변화량이 속력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뭐야?
몇 초니까 1초당 뭐 3cm가 변했으니까 기울기가 3이네요. 3. 그치? 그래서 얘는 3x가 되겠고, 그 다음에 얘는 처음 길이 BP 길이가 b일 때, 즉 x가 0일 때 1초도 안 움직였어. 그러면 이 BP의 길이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적어? 그냥 y는 3x가 되겠네요. 그쵸? 네. 자, 만약에 이 말이 너무 이해하기 어려워. 그럼 이렇게 생각해봐. 시간이 1초가 됐어. 그러면 P가 움직인 결이 얼마야? 3cm지. 그 다음 2초가 흘렀어. 그러면 P는 어디에 있어? 6cm만큼 갔겠지. 사실 우리는 이 두 개의 값만 있으면 기울기를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1초에서 2초로 간 건 변화가 1이죠. 그래서 1분의. 다음 3에서 6으로 갔어요. 따라서 얼마예요? 변화량 3이죠. 그래서 얘는 기울기가 3이어서 y는 3x라고 적을 수 있고요. 그쵸? 자, 그래서 y는 3x 이렇게 적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지금 선생님 설명이 좀 만족스럽지가 않거든. 여러분들이 과연 이해를 깔끔하게 했을까 좀 궁금하네. 네. 자, 얘는 x가 0일 때 처음 위치가 얼마야? p라는 점이 처음 위치가, 즉 bp라는 길이가 0이 되지. 움직인 게 없으니까 bp의 길이가 없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얘는 y절편이 그냥 0이에요. 0. 따라서 y는 3x. 자, 그러면 이제 bp 대신에 난 무엇을 집어넣어? 3x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삼각형 ABP의 넓이는 어떻게 돼? 6 곱하기 3x가 되겠네요. 따라서 18x가 되겠고요. 자, ABP 넓이가 36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36이고 그럴 때 x를 구해야 되니까 얘는 어떻게 돼? 따라서 x는 18분의 36이다. 따라서 2초 후에 이제 여기에 놓여지겠네요. 자, 이 문제는 또 이렇게 또 설명을 해줄게요. 자,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처음 이 문제를 접할 거기 때문에 설명을 케이스 바 케이스로 하지 않으려고 기본적으로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 그 다음에 y절편을 찾는 방법 이렇게 지금 계속 접근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지금 방법이 이해가 갔다고 하면 우리 한번 그래요. 여기까지 할게요. 네. 이렇게 기본적인 방법을 이해를 해가지고 수업 시간에 오면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시간이 변화량 몇 초가 되었을 때 어떤 상황에 대한 얘기를 묻을 때에 대한 문제 풀이를 또 케이스 바 케이스로 정확하게 또 얘기를 해줄게요. 자, 다음 문제를 한번 또 구해보자고. 자, 얘는 어떻게 줬어? 그래프를 줬어. 사실 그래프를 준 1차 함수의 그래프를 준 활용 문제는 제일 쉬운 문제가 될 거야. 왜냐하면 분명히 좌표를 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래프에서 기울기를 찾아내고 y절편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얘는 활용 중에서도 가장 쉬운 유형으로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아. 자, 한번 보자고. 그게 무슨 말인지. 자, 그래프를 줬어. 그래프에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좌표를 찾아내요. 좌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좌표, 점. 어디 있어? 여기가 좌표를 알아낼 수 있고 여기 좌표 알아낼 수 있지. 몇 컴마 몇이야? 0,30이고 얘는 몇 컴마면 180,0이야. 그쵸? 자, 여러분들은 이제 나랑 기울기 찾는 트레이닝이 좀 되어 있으니까 바로 그래프에서 기울기를 찾을게요. 자, x의 변화량부터 가야 되죠. 항상. 그럼 x의 변화량 얼마? 마이너스 180. 그다음에 y의 변화량 얼마? 플러스 30.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180분의 30 약분하니까 얼마? 마이너스 6분의 1이 기울기가 되겠네. 따라서 y는 마이너스 6분의 1 x고요. 자, y절편 어디 있어? 너무 예쁘게 y절편을 줬지? 따라서 플러스 30. 끝났지?
되게 쉽지. 얘는 기울기에 뭐 어떤 디테일한 걸 알아낼 필요도 없어. 그냥 이걸로 끝이야. 그래서 그래프가 있는 활용 문제는 그야말로 1차원적인 1차 함수 문제입니다. 자, 불을 붙인 지 1시간 후에 양초의 길이를 구하래. 역시 여기서는 x가 뜻하는 게 뭔지 y가 뜻하는 게 뭔지를 찾아야 돼. 자, 1시간 후, 1시간 후. 자, x분 후. 좀 다르지 않아, 얘들아? x 시간이 아니라 x분 후야. 체크 포인트죠. 아, 뭐야. 묻는 건 1시간인데 x는 x분 후라고 했어. 단위가 달라. 따라서 1시간은 몇 분? 60분. 따라서 얘는 뭐 x의 값이 60분, 60일 때 양초의 길이. 그쵸? 남은 양초의 길이 y를 물어보는 거예요. 맞나요? 네. 따라서 x에다가 60을 집어넣어야겠죠. 그러니까 좀 고급스러운 표현으로 얘기하면 f60을 구해라. 즉 함수값, 그죠? x가 60일 때 함수값을 구해라. 그러면 x에다가 60을 집어넣으면 대입하면 y의 값이 나오겠네요. 끝. 자, 이제 네, 이 부분은 그 전 문제니까 네, 스킵하고요. 여기까지 좀 설명을 해볼까요? 이렇게까지만. 네. 여기까지 한번 맞춰볼게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복습을 해오고 이해가 안 되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조금 더 옆에 놓고 디테일하게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